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귀멸의 칼날에 유튜브 종타쿠가 들어가 아카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5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카자가 상인이 도마를 흡수하고 무한성에 쳐들어가 호쿠시보와 상대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이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코코시보는 부러진 칼을 바닥에 던진 후 자신의 몸에서 새로운 칼을 뽑아낸 뒤 아카를 향해 공격했고, 아카야는 그런 코코시보의 공격을 이겨내며 맞받아쳤죠. 하지만 도마를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코시보를 압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같은 내비치는 세계에 도달해 있는 상대끼리는 단순한 싸움 기술이 승부를 가르는 듯 했습니다. 아카자의 파괴사 공격은 직선형이 많은 것에 비해 코코시보의 달의 호흡은 곡선형의 공격이 많았기에 기술적으로 유리했던 것은 아무래도 코코시보였죠. 아카는 그럼에도 높아진 신체 능력으로 베인 곳을 재생하며 맞받아쳤고, 이번에도 네이코의 포켓을 이용해서 코코시보를 무너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낭만적으로 그냥 순수 1대1로 코코시보를 잡고 싶었지만 코코시보는 단순히 아카자의 능력으로 이기는 힘든 상대였고, 에이 어쨌든 이기면 상땡이지 라는 생각으로 네이코를 불렀죠. 이미 코코시보와 싸울 때 코코시보의 연타 공격을 먹여 네즈코의 피가 꽤 묻어있는 상태, 네이코는 포켓을 씌워냈고 코코시보는 자신의 몸이 갑자기 불타오르자 고통을 느끼며 멀리 벗어났습니다. 아카야는 이거 완전 개꿀 전략이구만 이라고 하며 뛰어가 코코시보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코코시보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몸을 회전하며 네즈코의 포켓을 꺼뜨렸고 다가오는 아카자를 베어버렸죠. 코코시보는 아카자, 사나이답게 싸울 줄 알았는데 이런 얕은 수를 쓰는 건가? 라고 했고, 아카야는 뭔가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 민망함을 느껴 더 열이 받았습니다. 아카야는 이렇게 되면 2판 4판이라며 포켓을 휘두른 너클로 마구 공격을 했고, 코코시보는 네이코의 포켓로 인해 아카야의 주먹을 더욱 신경 써야 했죠. 아무리 포켓을 꺼트렸다고는 하지만 재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 계속해서 고통이 남아있었고, 그 부분에 자연스럽게 신경이 집중되며 체력을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코코시보가 한껏 움츠러들며 아까와는 다르게 몸이 긴장되어 있다는 것을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보았고, 역시 네즈코의 포켓이 무섭긴 한가 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아카자는 코코시보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넌 왜 해외호흡을 쓰지 못하지? 귀살대에 있는 탄지로라는 녀석이 지금 해외호흡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래 모든 호흡의 검술은 해외호흡에서 파생된 거 아닌가? 결국 네가 아무리 검술을 단련한다고 해도 결국은 해외호흡의 아류일 뿐 너의 검술은 해외호흡을 이길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코코시보는 그 말 듣자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며 당황했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감춰두었던 열등감이 끌어올라오기 시작했죠. 내 달의 호흡은 해외호흡보다 더 완벽한 검술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아카야는 어? 너 요리이치한테 개발렸잖아. 그것도 노인이 되어 다 죽어간 녀석한테 완전 발렸으면서 창피하지도 않나? 라고 했습니다. 코코시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치욕스러운 패배를 아카자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건가 당황했고, 아카야는 코코시보가 어린 시절부터 요리이치에게 열등감을 느꼈던 이야기를 전부 다 늘어놓기 시작했죠. 그의 코코시보는 수치심이 온몸을 잡아먹고 방어의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카자는 뛰어가 코코시보의 몸을 구타했고, 조금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말로 멘탈 흔들기는 하나의 전략이지 라고 생각했죠. 코코시보는 그의 열이 받아 폭주하기 시작했고, 마치 괴물의 모습으로 변해 엄청난 귀를 내뿜었는데 아카야는 일부러 크게 와하하 웃으며 지금의 네 꼴을 보라며 너는 이제 검사도 모두 아닌 그저 추악한 괴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해놓은 거울을 코코시보 앞에 던졌고, 네 동생 요리치가 지금의 널 보면 아주 좋아라 하겠네. 우리 형 추악한 괴물이었다고 말이야. 으하하 라고 했죠. 코코시보는 아카야 네 녀석의 입을 박살내주겠다며 뛰어들었고, 아카야는 씩 웃으며 걸려들었구나 라고 파괴살 종식 청은난장왕 시연에 코코시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고 내비친 세계와 달의 호흡을 잊어버린 코코시보는 아카자에겐 껌이었고, 네즈코의 포켓과 합쳐진 청은난장왕은 코코시보 온몸을 박살내버리기 시작했죠. 아카야는 넌 정말 강한 녀석이지만 그놈의 열등감 때문에 최강이 될 수는 없는 거야. 물론 요리이치라는 녀석이 형제면 어쩔 수 없이 열등감이 생기겠지만 말이야. 그래도 네가 요리이치를 이긴 적이 한 번 있긴 있어. 네가 요리이치보다 빨리 태어났잖아.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어야지 라고 끝까지 코코시보에게 조롱을 했습니다. 코코시보는
저 자식 끝까지 옥수수 털어버리고 싶네 라고 하며 소멸해갔고, 아카야는 사실상 호쿠시보를 1대1로 이긴 거나 다름없다며 몹시 기뻐했죠. 한편 무자를 상대하고 있던 귀살대 슈들 모두 반점을 발휘한 뒤 무자를 상대로 제법 버티고 있었고, 아카야 녀석 말대로 방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언제쯤 그녀가 오는 거냐며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때 아카야가 튀어나와 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갈렸고, 무자는 그대로 등을 보이고 바닥에 엎어졌죠. 아카야는 무장 드디어 복사할 날이 왔구나,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을 줄 몰랐지 라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무자는 일어나 엄청난 분노를 했고, 나를 배신해 뒤통수를 치는 것으로 모자라 진짜로 주먹으로 뒤통수를 치다니 널 절대로 곱게 죽여주진 않겠다 라고 했고, 그대로 촉수를 뻗어 아카야를 공격했죠. 아카야는 주들에게 지금이라고 소리쳤고, 모든 주들은 각자의 호흡을 사용해 무자의 촉수를 베어버리며 무자의 몸도 곳곳을 베어냈습니다. 무자는 이 정도의 공격은 금방 회복할 수 있다며 너네가 아무리 공격을 해봤자 결국 체력이 빠지는 건 너네들이라고 웃었죠. 그러자 아카야는 네이코 해줘 라고 외쳤고, 네이코는 혈기술 폭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자의 온몸이 폭혈에 둘러싸이며 비명을 질렀는데 주들의 모든 일륜도에 활활 폭혈이 붙어있었죠. 주들은 무장전에 앞서 아카야가 네즈코의 피를 매개로 한 폭혈은 혈귀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혈귀의 재생력을 방해하니 분명 무장에게도 유효할 거라고 네즈코의 피를 병에 담고 있다가 내가 신호를 주면 모두 일륜도에 네즈코의 피를 끼얹은 후 무장을 공격하라고 했었습니다. 모든 주들의 검에 묻은 네이코의 피가 무장을 베었고 한순간의 폭혈이 무장의 온몸을 집어삼킨 것이었죠. 무장이 고통스러워하자 주들은 효과가 있다며 그대로 뛰어나가 무장을 베어버렸고, 무장은 마치 예전에 요리치에 당했던 혁도처럼 모든 귀살대 검사들 칼이 그런 고통을 남긴다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아카야 역시 파괴살 공격으로 무장의 온몸을 구타했고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풀어버렸죠. 무장은 엄청난 다굴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했고,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며 그러고도 너네가 긍지를 가진 검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발악했습니다. 아카야는 물론 소년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성장해서 1대1 승부를 내는 게 정석이겠지만 닭을 쳐서 쉽게 끝낼 수 있는 걸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무장의 몸뚱이를 전부 파괴해버렸죠. 하지만 무자는 목의 약점을 극복한 혈기, 태양이 아니라면 무자는 소멸시킬 수 없었고, 아카야는 태양이 뜰 때까지 기다리며 자신도 죽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마에게 했던 것처럼 무잔을 흡수해버리면 된다는 것.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무잔이라면 자신이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무잔의 세포를 삼켜버리기 시작했죠. 무잔은 비명을 지르며 내가 반드시 아카자의 녀석의 몸을 지배하겠다며 아카자의 무의식을 잠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속에서 무잔은 누군가를 보고 엄청나게 놀라며 저기 혹시 누구세요? 아카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물었죠. 제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아카야는 이미 제가 잠식한 상태인데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아카자의 몸속에 난데없이 다른 인간이 들어있다는 것에 당황했고 이 녀석이 아카야를 조종한 흑막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죠. 종타쿠는 씩 웃으며 무잔, 과연 네가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며 여유를 부렸는데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더니 무의식이 아닌 의식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자신의 목이 일륜도에 베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내가 목이 베인 거지? 라고 당황했습니다. 아카야 속 종타쿠는 몸이 소멸되어 가는 게 느껴졌고 이 귀살대 검사 자식들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배신했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우베야시키 당주는 아카야가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찾아왔을 때 군말 없이 아카자와 협력하기로 했지만 상대가 상현의 혈기이다 보니 완벽히 믿진 않았고 귀살대 주들을 따로 불러 아카야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니 항상 예의주시를 하라고 일러뒀습니다. 특히나 아카자가 무언가 힘을 위해 예상치 못한 일을 하면 그대로 목을 베어버리라고 했죠. 그의 교조로는 지금껏 우리를 도와준 그를 어떻게 처단할 수 있겠느냐고 반대했지만 우베야시키 당주는 우리는 귀할 때 우리에게 위협이 될 혈기들은 이 세상에서 전부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들의 입장에서는 아카자가 무잔을 흡수하면 무잔의 힘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고 그가 무잔을 완전히 흡수해 다른 마음을 먹는 순간 자신들이 대응할 방법이었기에 흡수가 되기 전 무방비 상태에 대체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죠. 주들은 어찌되었건 아카자가 현재 무잔을 집어삼킨 상황이며 아카자의 몸속에서 무잔의 세포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무잔이 아카자를 차지하든 아카자가 무잔을 흡수하든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혈기들을 없애버려야 귀살대의 모든 임무가 끝이 나기 때문에 아카자를 죽인 이후 네지코까지도 베어낼 생각을 했습니다. 아카야는 내가 어떻게 빌드업을 해서 여기까지 해놨는데 이렇게 끝난다고? 라며 비통해했고 무자는
아카제의 몸속에서 함께 소멸해가며 이 멍청한 자식, 혈기가 되었으면 당연히 귀살대를 사냥해야지 어째서 그들과 손을 잡았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놀려댔죠. 아카야는 자신이 아무리 귀살대원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한다고 해도 강력한 상현의 몸이다 보니 완전히 마음을 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결국 자신을 인간을 한 번도 잡아먹지 않은 네리코처럼 바라보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귀살대주들을 모두 살려보려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 극도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특히 우베야키 당주 녀석은 대의보단 혈기 자체에 대한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녀석이었구나 라는 것에 용서할 수 없다고 부들거렸죠. 순간 아카자의 의식이 어두워졌고 어떤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자신은 무한성이 아닌 불밭에 있었고 주변에는 귀살대 검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예전에 처음 눈을 떴을 때 시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대로 주변에 있는 귀살대 검사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렸죠. 다행히 아카자는 이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라며 내 실수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또다시 귀살대 편에 서서 해피엔딩을 낼 생각을 하니 가슴 속에 차오른 분노가 답답하게 했죠. 귀살대 자식들 감히 나를 배신해? 이번엔 너희들을 몰살시키는 엔딩으로 가주마 라고 이를 부득깔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아카자 빙의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 귀살대 편에서만 서서 시나리오를 끝내게 된다면 아카야가 되어 흑화하는 시나리오도 또 원하실 것 같아 종독이 여러분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저번 탄지로 빙의 시리즈에서는 사망행위 설정을 사용했기에 이번에도 그 설정을 사용해 흑화 전개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색다른 시도와 더불어 반전의 느낌을 줄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